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생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새벽부터 생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가면은 이제 PD들이 이제 질문 사항을 이제 종이다 빼곡하게 적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하죠. 그럼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하길 싫어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자.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러면 그 일본의 PD들이 예, 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오늘 이렇게 좀 우리 회원님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단톡방에 보게 되면은 많은 해방꾼들이 있죠. 와서 방 급히 이동하니까 빨리 이렇게 대피하라고 금시 북한에서 쳐들어온 것처럼 빨리 방을 대피하라고 이런 게 해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해방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구촌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생명들을 구하고 또 이 진실을 알리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저희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매일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또 일들을 좀 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또 지금 우리 생명의 고향, 생명의 근본인 우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또 연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죠. 이런 어려운 일들에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항상 준동을 한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주 진실,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 우주 공식에 대해서 어제부터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대한민국 노벨 프로젝트 이런 명분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나라인 일본에는 25명 이상의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배출되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일본에는 25명 이상의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배출했지만 그들에게 짓밟혀서 36년간 식민지로 살았던 이 대한민국이 이 땅에는 단 한 명의 노벨 수상자도 아직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가 이런 정말 이렇게 순환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이 대한민국에서 밝혀진 우주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주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중력과 원자력 껍데기 메커니즘 가운데 생겨나고 진화한다. 이는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의 우주 공식 가운데 매우 정밀한 우주 공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옮겨 볼게요. 여기 옮기는 걸 어떻게 옮기죠? 이게 이거 아무래도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옮기는 거. 이거 슬라이드 쇼 아닙니까? 옮길래 다음 페이지로. 어디였습니까? 슬라이드 쇼. 이게 PPT 아니구나. 이제 어느 거 했습니까? 여기가 요거 했던 거? 요거 페이지입니까? 그러면 엔터 해보자. 안 됩니다. 잠깐만. 여기 자동으로 넘어가려고 여기 넘어가는 거 있죠? 이걸 여기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거 화면을 전체로 놨을 때 아무래도 이거 놓고 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해야지 PPT를 안 넘어가지. 했길래 수가 안 돼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정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크겠다 작겠다 하니까 다시 한번 예 이제 이거 자르면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PPT를 이제 묶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PPT인 줄 알았는데 아예 PPT를 하면 이거 PPT를 이렇게 여면은 나간다. 근데 PPT면 되는데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이제처럼 그렇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원래 사진이면 여기에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아니 그건 PPT 때고 대표님도 이렇게 해요 방송할 때 급할 때. 근데 사람들 이까지 안 봐요. 그냥 다 그렇지. 생방한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다. 괜찮아. 진행은 시장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 좋았습니다. 네. 이건 자르면 되니까 그냥 이어서 하면 돼요. 나도요. 예. 네 잘하죠. 자, 그럼 다음 그 이미지 보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좀 이렇게 문구가 보이죠? 우리 언제까지 지식 시민지 노예로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중력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주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진실이기 때문에 현대 전체 물리학에서 중력이란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죠. 자연계에서 가장 약하대요. 예? 사실은 가장 센데 현대 전체 물리학에서는 가장 약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력보다 약한 힘이다. 예?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전자파라고도 하죠. 전자기력보다 약한 힘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게 착각입니까? 중력이란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낸 우주의 이렇게 거대한 힘인데 전자기력보다 이렇게 약하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유일하게 인력만이 작용한다. 중력이란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 중력이란 게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인력이라고 하죠. 그런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전체의 중심으로 별이나 행성 이런 전체의 중심으로 집중되는 힘이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 그런 자석과 자석 사이에 끌어당기는 것을 인력이라 하죠. 그 인력과 전체의 중심으로 집중되는 중력은 전혀 다른 개념의 힘이다. 중력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힘이 아니라 현대 전체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힘이 아니라 중력은 우주를 생성하고 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우주를 생성하고 우주를 진화시키는 동력이다. 이렇게 위대한 중력을 우주를 생성시키는 또 우주를 진화시키는 이 동력을 현대 전체 물리학에서는 이 정도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힘이라는 거죠. 우주를 생성하고 우주를 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인 이 중력을 이 정도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거 배워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인류를 이 착각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상식 가지고는 이들의 지식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현대 전체 물리학은 현대 우주과학은 이미 우주의 100%를 볼 수 있는 경지에 와 있지만 그들은 이런 착각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4%밖에 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한테 우주란 동조만한 하늘이 전부이듯이 저들은 이런 착각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우주는 동전만한 하늘, 4% 하늘밖에 못 본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자석이 있고 자석 NS극이 있고 NS극끼리 이제 서로 끌어당기죠. 자석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끼리 끌어당기죠. 그걸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력은 전체에 이렇게 중심 핵으로 예를 들면 별이라든가 행성이라든가 이 전체 중심 핵으로 집중되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태양과 같은 또
이런 적색 외성이나 갈색 외성이나 이런 별들이 전체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에너지 세계, 우라늄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 정도의 세계를 가진 중력의 세계로 이렇게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키고 핵융합을 시켜서 별을 생성하고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을 생성하는 동력이에요. 그런데 현재 전체 물리학에서는 이 동력을 우주를 생성시키고 우주를 진화시키는 이 거대한 동력을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힘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을 알린 데는 우리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무지에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이 진실을 이제는 세계에 이제는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고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지구 중력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장. 지금 보시다시피 지구의 중심핵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이렇게 중력의 세계가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 밀도가 높아지면서 강해지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구 중력장 여기 옆에는 이렇게 태양 중력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이 태양이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이 원자의 이렇게 크기가 점점 더 압축돼서 중력의 세계에 의해서 점점 더 압축돼서 작아진다고 어저께 과학적으로 제가 밝혀드렸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압축되면 나중에 끝이 있잖아요. 그 극단적인 그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 원자 껍데기가 붕괴되면서 핵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원소가 생겨나면서 이 스스로 빛나는 이 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지구도 같아요. 지구도 같은데 지구를 보게 되면은 이 중심핵으로 들어갈수록 중력의 세계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지구 땅에서 이 해발고가 가장 높은 곳. 말하자면 중심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해발고가 가장 높을수록 예를 들면은 이 야구장 그런 곳에 있는 야구장에서 이 홈런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중력의 세계가 약하기 때문에 치면 멀리 가요. 미국 쿠어스 필드 야구장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중국 원난성 리장 옥룡설산 국제 골프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발이 3,100m예요. 해발이. 이런 데서는 이렇게 장타자가 나오는 거죠. 골프 치면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이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해발 1,600에서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오고 중국 여기 이 국제 골프 클럽에서는 장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지구의 중심 핵에서 멀어질수록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골프 장타가 나오고 이렇게 야구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력이 세계가 약할수록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다음 이미지 볼게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지구가 있고 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력권 안에 있는 사가가 있고 중력 바깥에 있는 사가가 있죠. 여기 또 이렇게 태양의 중력장을 보여주고 있고 태양의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수소 원자 크기가 점점 더 중력의 세계에 의해서 압축되면 작아진다는 걸 이렇게 제가 루리 말씀드렸고 사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뉴턴이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사과밭에서 사과가 땅에 떨렁 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그새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거다. 이게 중력이구나. 이 중력이 이렇게 사과를 끌어당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중력에 대한 착각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사과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물체 사이에서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도 있어요. 그보다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중력.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세계가 점점 강해지는 이 중력의 세계에 의해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 중력적 밖에 있는 이 사과는 어떨까요? 예? 공중에 떠나가겠죠? 예? 말하자면 이게 이 중력적 바깥에 있는 사과는 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아폴로의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달에 착륙한 그 미국 우주 비행사죠. 아폴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폴로가 지금 이렇게 우주 비행사복을 입고 있어요. 왜 입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이 진공은 이렇게 중력에 이렇게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공 상태, 이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은 이렇게 진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원입자들 이루어진 이 진공들은 강한 인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런 보호복을 안전복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말하자면 이 몸이 해체가 돼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수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 이 사과도 순식간에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지구 중력권 안에서 이 떨어지는 사과는 인력보다는 물론 인력도 자기 이렇게 미미하게 작용합니다만 인력보다는 중력의 세력에 의해서 떨어졌다. 예? 그리고 인류의 그 중력에 대한 착각의 시작은 이렇게 뉴턴으로부터 이 하나의 사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중력이 표면 중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중심부의 중력이 다 다른데 표면 중력에서 볼 때 지구가 달보다 이렇게 표면 중력이 한 6배 정도 더 세죠. 그래서 지구에서 1m를 뛸 수 있는 높이뛰기 선수가 달에 가면 6m를 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성자별이라고 있습니다. 예? 중성자별이라고 있는데 중성자별은 그 표면 중력에 비해서 한 3억 배 정도가 돼요. 3억 배 정도가 되는데 만약 지구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한 이런 탱크가 중성자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순식간에 예? 이렇게 모든 이 탱크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형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해체가 돼가지고 그 중력에 의해서 예? 중력은 이 정도로 중력의 세계는 이 정도로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다. 지구의 이렇게 중력의 세계가 중성자별처럼 3억 배가 된다 하면 지구의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의 이렇게 구조 자체가 해체돼 버려요. 해체돼 버리고 예를 들면은 이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거성이 이제 폭발하면서 예? 이제 거대한 중력의 세계에 의해서 이제 원자의 구조가 해체되고 핵만 이제 압축된 것이 이게 중성자별인데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그 별이 어느 정도로 압축되는가 하면은 예? 서울시 규모보다 작게 압축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cm 입방 밀도 무게가 예? 10톤이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중력은 이 정도로 강한 거예요. 예?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약한 힘이 아니라 우주를 생성하고 우주를 진화시키는 가장 거대한 에너지인 거죠. 힘인 거죠. 예? 동력인 거죠. 그래서 우주 생성 및 진화의 동력이다. 이런 중력이 우주를 생성하고 우주를 진화시키는 이 중력이 자연계에서 가장 미약한 힘으로 지금 매료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밝힐 수 있는 우주 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무매한 그들의 그 세뇌된 이론 가지고 밝힐 수 있는 우주는 진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론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는 우주의 4%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다음 이미지 볼까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적색 외성이 있고 갈색 외성이 있죠. 이 별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이에요.
예, 크기가 작고 무게도 작고 중력도 작고 그런 별이에요. 근데 이 별들은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 목성도 이게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천체들이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독 목성만 별이 못 됐어요. 왜냐 하면은 이 원자 껍데기를 깨뜨릴 수 있는 중력이 세기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질량의 중력이 세기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목성도 지금의 이렇게 그 질량에서 한 13배 정도가 더 커지면 이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키고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생성하면서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태양처럼 찬란한 별은 될 수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이 갈색 외성 같은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색 외성이나 이 적색 외성 같은 천체, 이 희미한 이 별들에서는 수소 원자 껍데기밖에 깨뜨릴 수가 없어요. 중력이 세계가 미미해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헬륨 원자 껍데기는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보게 되면 지금 수소 원자하고 헬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수소 원자보다 헬륨이 작죠. 예? 왜 작은가 하면은 이제 중력의 세기에 의해서 압축되면서 수소 원자 껍데기가 점점 어떻게 수소 규모가 부피가 극단적으로 작아지다 맨 나중에 정 견딜 수가 없어서 수소 원자 껍데기가 깨지고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생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헬륨의 크기가 수소 원자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지만 껍데기는 더 두껍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력의 세계로부터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보호 본능인 거예요.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단단한, 더 두꺼운 이렇게 껍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색 외성이나 적색 외성의 그 중력이 세기 가지고는 이 헬륨 원자 껍질을 깨뜨릴 수 없는 거죠. 지금 다음 이미지를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중력의 세기에 의해서 원자 껍데기 깨지고 원자 구조가 이렇게 재구성을 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중수소가 생겨나고, 또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와 한 개의 양성자가 결합된 삼중수소가 생겨나게 되죠. 이 두 수소가 서로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생성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중수소보다 삼중수소가 이렇게 작고, 또 삼중수소보다 헬륨이 작아요. 왜냐하면 질량이 커질 때마다 핵융합을 통해서 질량이 커지는 것만큼 원자의 부피는 작아진다. 그거예요. 수소보다 철이 무거운 이유가 있어요. 철은 이렇게 26개 수소 원자들이 결합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근데 수소 원자에 비해서 매우 작죠. 이게 극단적으로 압축이 되면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바구니에 이렇게 똑같은 부피의 바구니에 수소 원자를 하나를 담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철 원자들은 수십만 개 그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무거운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이미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별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또 태양처럼 스스로 이제 빛을 발하는 이런 별들이 이제 수소 원자 껍데기가 이제 붕괴돼서 핵융합 통해서 이런 별이 생성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헬륨 원자 이 껍데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참 이렇게 우리가 점점 이렇게 들을수록 궁금한 점들이 많아지는데요. 과학이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이렇게 과학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태양의 이렇게 중심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이런 설명이 있죠.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1초 동안에 7억 톤 정도의 수소가 핵 융합을 한다. 7억 톤 정도의 수소 핵 융합을 한다는 거죠. 즉 매초 7억 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한다는 거죠. 예? 7억 톤 정도의 수소가 핵 융합을 한다는 것은 7억 톤 정도의 수소가 수소 폭탄이 폭발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런 수소 폭탄이 터지는 정도의 세기를 가진 중력의 압력과 매초 7억 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 가운데 새로운 헬륨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예. 지금 이렇게 새로운 지금 이미지 관측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나사에서 관측 자료인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시간, 날짜 이런 거 다 이게 지금 초까지 세분화해서 이 관측 자료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측 사진, 맞아 나사가 제공한 거죠. 태양에서 방출되는 폭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태양 밖으로 폭발되는 에너지 안에서 7억 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하면서 수소 바깥으로 폭발하는 거. 예.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매초 7억 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데 그 폭발 에너지가 태양 밖으로 이렇게 막 방출되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지구 자기장이 태양의 폭발 에너지로부터 지구를 감싸면서 이게 지금 지구 자기장이에요. 지구 자기장인데 지금 태양에서는 몇 초마다 7억 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그 이렇게 방사선 그 폭풍이 지구를 덮치면서 이렇게 밀려오는데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밀려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지금 숨쉬고 살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대로 뒤집어 쓴다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순식간에 전멸해버려요.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지구 자기장이 태양의 폭발 에너지로부터 지구를 감싸면서 보호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의 자기장도 원자 핵뿐만 아니라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이루어지고 그 분자는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도 자기장이 있죠. 그러니까 원자의 자기장이 더해진 것이 지구의 자기장인 거예요. 이 자기장이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큰 미세 에너지가 그 미세한 힘이 더해져서 지구 에너지가 지구 자기장이 되고 그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자의 자기장도 그런 역할을 한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미지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원자의 자기장 지금 지구 자기장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미지는 지구 자기장과 원자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에 밀려 긴 꼬리를 형성하지만 그러니까 태양풍에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걸 지금 막으면서 지구 자기장이 지금 밀려가지고 긴 꼬리를 형성한 거거든요. 현대 우주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한 거예요. 이 정도 다 볼 수 있는 경지에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태양풍에 물리면서 긴 꼬리를 형성해요. 이런 꼬리를 형성하지만 그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 원자의 자기장은 이런 밀릴 공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거기서 그 원자 껍데기가 깨지고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생성하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 태양 만들어내는데요. 근데 이 수소 원자의 자기장은 이 지구 자기장처럼 밀릴 공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더 강력한 반발력으로 원자 핵을 보호한다는 거죠. 또 이 원자 궤도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들까지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로 새로운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음 이미지 볼게요. 지금 여기에 지금 태양의 이 중심부에 있는 수소 원자의
이렇게 자기장과 중력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소 원자, 뭐죠? 이 원자가 끊임없이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중력장이 형성되는데 이 에너지에 의해서 핵이 보호되고, 예? 그 에너지에 의해서 새로운 원자 껍데기가, 예? 혈lum을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이렇게 그 혈lum을 생성하면서 원래 수소 원자보다 더 단단한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핵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클수록 원자 껍데기, 여러 개의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 수소 원자보다 더 단단한, 비록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수소 원자 껍데기보다 더 단단한 혈륨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자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회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원자 핵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세기가 클수록, 예? 더 단단한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여러 개의 원자 껍데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보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산소 원자죠. 예? 산소 원자 구조하고 여기 지금 철 원자의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게 별에서 원자들이 만들어질 때, 핵융합을 통해서 원자들이 만들어질 때 중력의 세기로부터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층의 껍질을 형성한다는 거죠. 아울러서 철의 구조, 이 철의 구조는 중력의 세기에 가장 잘 버티면서 견딜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구조를 가졌어요, 이 철이. 그래서 웬만한 이렇게 아무리 큰 별이라도 그 중력의 세기로 가지고는 철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키기 힘들어요. 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예. 말하자면 원자 껍데기가 중력의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주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보는 원자의 구조는 어떤 건가요? 예? 여기에 보이는 원자 구조가 보이죠? 예? 원자의 모양이 보이죠? 원자 모양. 이것이 지금 이렇게 현대 과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원자의 구조, 원자 모형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주 만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예? 이런 모형 가지고 바뀔 수 있는 우주 진실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선진국들이 우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십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리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예? 밝힐 수 있는 우주 진실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모형 자체를 이렇게 그들은 인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원자 모형 가지고 밝힐 수 있는 우주 진실은 없다. 지금 그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미지 볼게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태양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그 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이렇게 지금 현재 태양에서는 이렇게 수소 원자 껍데기가 붕괴되고 두 개의 수소가 이렇게 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생성하면서 이게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태양의 핵은 헬륨이에요. 수소 그 원자의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헬륨이 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거성이 있죠. 그 거성의 그 중심 핵은 이 철 원자가 이렇게 핵을 이루고 있죠. 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세기도 크기 때문에 질량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여러 종류의 지금 별들을 보여주고 있죠. 태양보다 무거운 게 거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가벼운 적색외성이 있고 적색외성보다 더 가벼운 갈색외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 우주 공식에 의해서 별들의 이런 종류와 함께 수명까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매우 정밀한 이 우주 공식 가지고 우주의 진실 모든 걸 다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오늘 어제도 다 말씀드리기 어려웠길래 연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그 방대한 진실을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내일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우주 진실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회원님들이 또 보시는 분들이 이건 정말 노벨상감이다. 예? 어느 나라도 어느 국가도 어느 민족도 밝히지 못한 이 거대한 진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